다음으로 이제 전립선을 보게 되면은 뭐 전립선이라는 경우는 이제 방광 경부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감싸주는 부위가 있는 거죠. 이게 정낭이 있어서 이 음낭에서부터 정액도 만들어지고 이 전립선에서 합쳐져서 정액이 만들어졌다 정낭에다가 이제 사정이 되는 그 부위예요. 여성한테는 당연히 없겠죠. 그 아래 관략근이 이렇게 있고. 전립선은 당연히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보면은 대부분 다 왜 항문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 보시다시피 전립선은 항문하고 아주 가까워서 바로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전립선 보러 검사하러 오셨는데 항문으로 본다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본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그렇긴 해요. 가장 정확하고 잘 볼 수 있게. 물론 복부로도 이제 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봐야지만이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걸 잘 볼 수 있죠. 크기는 보통 한 20g 밤톨만하게 하는 경우 많은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커지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바깥으로만 커지면은 아무리 커도 소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커지면서 이 요도 안쪽으로도 커지니까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그런 증상 중에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전립선이 이렇게 20g 정도 있다가 커지면서 요도 압박이 되고 하면서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이제 커지면서. 근데 커지니까 소변을 잘 못 보게 되죠. 그다음에 봐도 시원하지가 않죠. 잔여감이 많이 생기고 야간에도 이제 소변을 봤는데 또 보게 되고 그러겠는데 그거는 당연히 소변을 보지만은 소변을 나가는 게 못 보보다는 방광이 압박을 받고 방광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막 그걸 갖다가 좁은 길을 갖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요도를 갖다가 계속 밀면서 가니까 방광이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빈요, 야간요, 요절박이 오는 거예요. 급해지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가장 큰데 이제 잘 못 보는 거, 그다음에 가늘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급한 거, 야간요가 그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을 하죠. 이제 보고도 잔뇨가 어느 정도 있냐, 그 다음에 또 보냐, 자주 보냐, 그냥 끊기냐, 그 다음에 이제 급박뇨가 있냐, 그 다음에 가늘거다 약하냐, 그 다음에 아니면 힘을 줘야 되냐, 그리고 이제 하룻밤에 몇 번을 보냐 이런 걸 갖다 봐서 점수 스코어를 나누는데 보통 한 0에서 7점만 약간 있구나. 한 20점 미만으로는 중등도 있구나. 그다음에 심한 경우가 20점 이상이면 심하구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나 뭐 이런 거. 만족도는 퀄리티는 뭐 0점에서부터 6점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뭐 나는 괴롭다. 견딜 수 없다. 이런 거 스코어를 나눠서 이런 거고. 뭐 IPSS가 되게 좀 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PSA라고 해서 전립선 수치를 보는 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암 수치라고 해서 암 표지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무조건 높다고 다 암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커지는 경우, 커면서도 이제 이 전립선에서 이 호르몬 자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염증의 경우, 염증이 이제 심해지거나, 물론 암이거나, 그 다음에 소변을 못 봐도 PSA 수치가 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립선 마사지해서 전립선염이 있을 때 그냥 액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전립선을 건드리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TUR이라고 해서 전립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PSA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근데 이제 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치가 일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40세 미만인 경우에 오히려 반드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약물 같은 거를 복용하게 되면 1년에 50%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서 PSA 수치가 낮더라도 이 약을 복용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BPH 그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진행의 위험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잔뇨량이 막 늘거나 아니면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은 그 증상 점수가 20점 이상 정도 되거나 PSA가 하이 스코어가 된다면 이거 위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나 치료를 갖다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잔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50cc 미만 정도가 많이 있는데 150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많구나 이런 거 보는 거죠.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방광물 열어주는 약을 쓰죠. 뭐 하이트린, 하루날 뭐 이런 거 쓰는데 보통 이제 하이트린, 하루날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를 같이 스타트로 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하루날이나 뭐 자트라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방광물 열어주는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라 이런 하이트린 이런 약들은 하게 되면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혈압이 저혈압이거나 아니면 다른 혈압약을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하루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을 하면은 이제 역사정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자체가 방광 경부도 열어주지만 정낭도 열어주면서 아래쪽으로 요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낭 뒤쪽으로 방광 뒤쪽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사정이 이제 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리개가 확장이 안 돼서 어려움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하루는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약을 끊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급성 요폐 위험성은 보통 이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약에 의해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약을 먹어줘야지만이 이런 요폐가 적어져서 수술의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 약 자체가 이제 남성성이나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단지 이제 머리 같은 걸 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면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술의 적응증후는 요폐가 있고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이제 약이 먹었을 때 줄어들거나 아니면 혈뇨가 있거나 방광 결석이 있거나 상부 요로기관에 이제 손상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수술을 권유하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평상시도 소변을 잘 못 보셨는데 약을 먹었더니 소변을 못 봤어요. 무슨 약을 먹었는데요? 감기약을 먹었어요. 특히 코감기약, 컨택 600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요폐가 와서 소변을 못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소변을 평상시도 잘 못 보는 분들거나 야간유가 심한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제가 감기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을 이제 선생님이 빼고 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요폐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요폐 현상이 너무 잦아지고 하면 이제 요로 감염도 같이 동반되고요. 그다음에 상부 요로기관이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방광이 이렇게 있고 위에 요관이 있고 신장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아래 이 전립선이 꽉 막고 있으니까 방광도 힘들어지고 그 외에 요관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좀 있겠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방광 결석도 왔을 테고 혈뇨도 왔겠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스탠다드한 이제 경요도는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도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깎아주는 거예요. 수돗물 배 깎듯이 깎아줘서 이걸 갖다 전기 칼을 싹싹 해서 스탠다드하게 이제 수건이 잘 못 보는 걸 열어주는 거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이제 혈류하고 나서 이제 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입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되게 좋은 수술이죠. 근데 혈류 때문에 이제 입원율도 늘어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레이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기화술도 하고 콜레비라고 해서 이제 배 깎듯이 깎아줘서 피도 별로 안 나고 일찍도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와서 결절술이라고 해서 전립선을 갖다 깎지 않고 그냥 묶어주는 거죠. 요도기를 갖다가 열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기구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갖다가 묶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립선의 가운데 있는 액이 나오는 부위가 이제 다치질 않으니까 당연히 사정 장애가 없겠죠. 당연히 출혈도 적을 테고 수술 시간도 짧고 하니까 20분 정도에서 길면 30분, 40분 걸리겠지만은 척추 마취도 없죠. 그냥 국소 마취하고 수면 마취로만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한 3, 40g이 가장 좋고 최대한 해보더라도 70g 이하에서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가 괜찮아요. 중엽 비대가 이제 없어야 되죠. 여기 보시다시피 양쪽을 다 이렇게 묶어주는데 앞에 가운데 볼록하게 전립선이 자라있으면은 효과가 적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아까 말했던 TUR이나 레이저를 깎아주면서 같이 하이브리드로 같이 수술하기도 하고 전립선 결제술 자체가 배뇨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 그럴 때 효과적인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서 방광이 예민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다른 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속도가 낮아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긴 해요. 그래서 전립선 결찰술은 최근에 나와서 뭐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되게 좋고 부작용도 없어서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 들어가서 쭉 들어갔더니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까 말했던 이런 유로리프트 기구가 들어가서 이걸 갖다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방광을 한번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 결절술 나오는 부위가 있어서 방향을 바꾸고 해서 뭐 10시 방향 눌러주면서 묶어주는 걸 하는 거죠. 묶고 들어가서 실에 들어가서 탁 해서 영구적인 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묶어주죠. 그래서 됐나 확인하고 다시 장착해서 반대쪽에 문제 있는 거 확인해서 다시 반대쪽에도 이 양쪽에 좌측에도 쏴서 묶어주는 걸 하는 거죠. 딱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딱 해서 열어주고 모양 깔때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광에서부터 짜주면은 쉽게 막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깔때기 모양을 해서 툭 해서 모양을 양쪽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또 잘 못 받은 분 같다 이렇게 좋아지게 판다. 뭐 그런 거죠.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이게 질문이 막 왔는데요. 엔젤님, 예, 남편이 50대 후반인데 소변이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고 다른 건 괜찮은데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검사를 받아봐야 되죠. 50대 후반이면 당연히 이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시원하지 않고 하는 게 있죠. 요즘에 막 시원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소팔메토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 자체 드시는 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해서 갖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PSA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전립선 수치나 암 수치가 뭐 괜찮은지, 만약에 수치가 높고 전립선은 많이 크지 않게 높다 하면 당연히 보다가 이제 조직 검사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 지금 봐서는 아마 전립선 비대증이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다조님 들어오셔서요. 전립선 마사지 후에 소변 검사, 항생제, 알파 차단제, 진정제 처방 매출 후 상태가 좋아졌어요. 다시 재발과 반복 6년입니다. 예, 그렇죠. 이건 뭐 전립선염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전립선염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계속 반복된다 하면 그걸 이제 뿌리 뽑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복돼도 이런 좌욕이나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금욕 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항생제는 맞는 항생제를 꼭 써야 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좌욕 같은 걸 하면 좀 나아진다고 돼 있는데, 염 이런 경우가 이제 치료가 되게 만성화되는 거 많아요. 아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엔젤님, 전립선 비대증 제거 수술은 부작용도 있는지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수술은 뭐 당연히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제거 수술 자체가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뭐 출혈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났는데, 예전에 TURP 같은 경우에서 하고 났는데 역사정이 있거나 병액이 안 나오거나 사정을 했는데 사정이 반대로 뒤로 역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했는데 사정이 그때 안 나오고 소변에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이런 부작용들, TURP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도가 협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저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방광목이 갖다가 이제 다치거나 요도가 다쳐서 협착이 와서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소변을 잘 못 본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요도에 협착이 오거나 아니면 방광목에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되죠. 홀드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열어주거나 아니면 다시 절개를 하거나 하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제거 수술, 전립선 수술은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되게 이제 의사들도 그런 거 안 생기려고 예전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 잘하시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꽃길만 걷는다. 예. 수술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상황이 다 다르죠. 보통 효과는 뭐 대부분 다 오랫동안 가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립선은 대부분 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무리가 없게 한번 하고 나서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술 효과가 얼마나 가냐는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TRP 수술을 할 때 큰 분이 오시면 무조건 많이 막 깎으려고 막 했었어요. 다시 수술 안 하게 해드리려고. 근데 그 효과가 이제 그러면 소변 보는 건 다시는 문제 손 안 대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까 막 깎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기죠. 아까 말했던 요도 협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사정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정량이 너무 줄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술 효과가 얼마나 가냐의 그 기간을 따진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전립선 갖다 확 긁어내면은 뭐 수술 효과는 많이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부작용을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효과를 갖다 보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손 안 대게 해서 과도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변을 잘 보면서 다른 문제도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막 오랫동안 수술 한 번 했으니까 비용도 들었으니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많이 긁어주세요. 이거는 적절하게 긁어주고 적절하게 열어줘서 소변을 잘 보고 다른 문제점이 없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두킴님, 예전보다 오줌빨이 약하고 소변이 누고 나서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새는 듯 똑똑 흐르는데 전립선이 커져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성기능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사정하지 않았는데 성하게 도저히 정에 찌겨지고 새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줌빨이 약하고 소변이 누고 나서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립선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짜주는 힘이 떨어진 건지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성기능에 있어서도 사정하지 않은데 관계도중에 정에 찔끔찔끔 중간에 새는 거,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있지만 이제 관략근하고도 문제도 있고 사정 조절하면서도 새지 않고 사정 전에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전립선 비대증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건 한번 비뇨기과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아 민생 TV님, 안녕하세요.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인데 건강검진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과체중 하복부 비만인데 살이 쪄서 배가 나왔네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고요. 추운 겨울에는 일리혈달 대비 하루에 2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가시네요. 담배는 끊은 지 10년 되었고요. 주 4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4-4개 마십니다. 하루에. 그렇겠죠?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당연히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염증을 뭐 보는 건강검진 할 때 뭐 소변 검사만 하지 뭐 기능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과체중인 하복부 비만인데 살이 쪄서 배가 나왔어요. 뭐 살짝 나온다고 해서 뭐 자주 가는 거는 꼭 그거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추운 경우는 당연히 추워지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데 하루에 20번 정도 가는 거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기 전에 맥주는 주 4캔 정도 마시고 커피는 하루에 3-4잔. 한번 커피 한번 줄여보시고 병원 한번 가기 전에 배뇨일기라고 해서 한번 그걸 적어가서 보시죠. 하루에 먹는 물의 양, 언제 소변 보는지, 얼마나 급한지, 밤에 몇 번 정도 보는지 이런 걸 한번 뭐 인터넷 가면 이제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런 거에 가서 한번 쫙 받아서 적어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하루에 20번. 겨울에는 당연히 뭐 추우니까 더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두 김님, 전립선을 더 커지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제품 섭취도 악영향을 준다는 말이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갖다가 그거에 의해서 전립선이 커지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식습관이 이제 서양 문명을 따른 지가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는 그런 거, 지방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단백질이 그런 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못 맞추는데 그래서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는 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걸 먹지 마세요 그러긴 하지만은 안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뭐 이게 바로 막 급박하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전립선을 막 커지게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걸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먹는 거 조심해라 하는데 생선 먹어라 뭐 이렇게 채소 먹어라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그래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지하민승 TV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남성 광고에서 조루증 환자의 경우는 신경 차단술 광고가 많으면서 이해되는 견차가 많습니다. 차단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경이 살아난다. 유럽에서는 시행하는 요술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조루증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저는 이제 이쪽 파트는 잘 하지는 않지만은 조루증 환자의 신경차단술 예전에는 많이 하죠. 지금도 하시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발기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뭐 지금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조루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리도캔 뿌리는 거 이런 걸 하죠. 이제 일찍 사정하는 것 때문에 약도 복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임상은 많지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들한테 온다면은 주로 수술은 많이 저는 권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절하고 약물 복용하고 이제 뿌리는 것 좀 사용하고 뭐 심리적인 경우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차단술이 신경이 다시 살아난다. 예, 일부도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하지만 저는 치료는 뭐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많이 알면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제 배뇨장애적을 주로 또 하고 있어서 한번 이걸 하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뭐.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게 있나? 그러니까 유로리프트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이거 보고 유로리프트 하고 오시기 하지만은 실제로 아까 잠깐 설명도 드리긴 했는데 다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이죠. 전신선을 아까 했던 TURP 같은 거를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플라즈마를 해가지고 그러다 기화시키면서 할 수도 있고 홀레브로 해서 이제 아주 큰 경우에서는 백각듯이 깎아줘서 보게 되긴 하는데 근데 나는 사정장애가 싫다. 그리고 나는 성관계도 자주 한다. 그러면